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행복에너지입니다. 권선복 지음 행복한 에너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긍정의 정신자세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에 맞닥뜨리거나 일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긍정과 담을 쌓고 우울과 절망에 빠질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이때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라고 합니다. 긍정도 매일 훈련으로 다져져야 시련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문제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어떤 문제든 그 해답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 정서를 키우는 훈련부터 바로 지금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매일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긍정 언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기운이 넘친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괜찮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나에겐 장점이 많이 있다. 나의 미래는 밝다. 위기야말로 기회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매일 살아감에 감사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암시 효과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어느새 사고방식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로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의 이야기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정신적으로 외롭고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며 여러 학교를 전전했고 그런 그를 한심하게 여긴 아버지에게 자주 매질을 당했다. 아버지는 늘 넌 머리가 나쁜 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니 몸이나 단련해라 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건 아버지뿐이 아니었다. 대학 면접 때는 엘리베이터 수리공이나 하라 라는 모욕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후 스텔론은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그는 영화배우라는 막연하고도 실현 가능성 없어 보이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꼭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욱 용기를 내 배워나갔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30세가 된 어느 날 밤 헤비급 복싱 세계 타이틀전을 시청하던 스텔론은 삼류 복서 척 웨프너가 세계 최고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를 상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15회에 척 웨프너가 KO패를 당하는 바람에 승리는 무하마드 알리에게 돌아갔다. 스텔론은 챔피언을 향해 열광하는 관중의 함성을 뒤로한 채 쓸쓸히 퇴장하는 패자의 뒷모습에서 영감을 얻었고 3일 만에 영화 대본 한 편을 완성했다. 척 웨프너의 투지를 지켜보며 자신이 꿈꾸고 있던 영화에 승부를 걸기로 한 것이다.
그 유명한 영화 로키의 탄생이었다. 스텔론은 로키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을 때 자신감으로 팽배해 있었고 영화사를 찾아가 자신이 주연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대본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어느 곳 하나 연기 경험이라곤 전무한 그를 캐스팅해주는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론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투지를 불태워 쓴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믿고 있었다. 30번이 넘는 거절 끝에 마침내 주연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팔게 되었다. 그러고는 개런티를 따로 받지 않고 흥행 수입에 따라 받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했다. 그 또한 무모한 자신감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결국 온갖 어려움을 딛고 영화 로키가 만들어졌고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로키 발보아까지 무려 6개의 시리즈로 제작됐다. 스텔론은 끝까지 긍정의 에너지로 자신감을 잃지 않았기에 그토록 꿈꾸던 영화배우로 성공하게 된 것이다. 스텔론은 한 인터뷰에서 성공이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실패를 할리우드의 중심 무대에 뛰어드는 계기로 삼았다 라고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안 돼, 내가 될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부터 갖는다. 그런 의심은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은 자신있게 내딛는 것부터다. 때로는 두려움을 없애는 무모한 자신감이 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그들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꿈이 없으면 성취도 없는 것이고요. 아직은 이루지 못했더라도 큰 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동적인 미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 원칙. 상대편과 처지를 받고 생각한다는 역지사지야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긍정의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2010년 4월 냉정하다고만 여겨졌던 법정에서 따뜻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당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16세의 A양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무거운 보호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간호사를 꿈꾸던 활발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삶이 바뀌어 버렸다.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A양은 그 사건 이후 학교에서 겉돌면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1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삶이 재밌지도 않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못 느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절도죄로 붙잡혀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때였다. A양 사건을 재판하던 김기옥 부장판사가 뜻밖의 결과를 발표했다. A양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학생은 가해자로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군들 쉽사리 이 학생에게 가해자라고 말하겠어요. 정말로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A양, 앞으로 나오세요. 눈물 범벅이 된 A양이 판사 앞으로 나왔다. 자,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은 나지막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A양은 물론이고 A양의 어머니, 부장판사,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법정경위 모두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학생 자신이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손 한번 잡아보자.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해주겠구나. 이 따뜻한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 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근래에 참 보기 드문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판사는 문제 학생을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돌아봐 준 것이다. 즉,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고 벌을 주는 대신 진심으로 보듬어 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의 장애를 딛고 영문학 교수라는 기적같은 삶을 사셨고 5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님이 좌절에 빠진 한 제자에게 보낸 편지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서 있단다.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제각기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슬픈 선율을, 그리고 또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선율을. 너는 이제 곧 내 몫의 행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것이 아까 내 뒷모습에 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사랑한다. 장 교수 역시 암이라는 절망과 싸우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아니, 평생 장애인이라는 곤레를 안고 살았지만 절망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문학도로서 강단에 서기까지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들을 감내하며 겸손함을 갖췄다.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살았지만 인생이란 거대한 산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자가 되어 자신만의 선율을 연주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 바이올린으로의 삶을 보여준 것이다. 절망은 시시때때로 자신 앞에 무릎 꿇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앞에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예의, 절망 앞에서가 아닌 삶에 대한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하리라. 절망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기도 하지만 꿈과 열정, 비전만 꼭 붙들고 살아도 고난과 시련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영국의 괴짜부자 리처드 브랜슨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난 언제나 즐기며 살아왔고 내 일이 곧 즐거움이었다. 재미야말로 처음부터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핵심이었다. 인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도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찾기 바란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